음식을 잘 씹고 맛보며 즐기는 것. 치아는 오복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치와 노화 등으로 인해 치아 수명이 줄어들고 병든 치아를 대신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옛날 얘기보다도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죠, 이제. 이 씹어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00세까지 튼튼하게. 제대로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 김성원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0세까지 최소한 20개의 치아를 유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치아 수명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튼튼하지 못한 치아 때문에 삶의 질마저 떨어지게 되죠. 김휘주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20년째 틀니를 사용했다는 김휘주 씨. 아이를 낳고 빠지기 시작했다는 어금니. 불편했던 틀니를 벗고 최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요. 틀니를 사용하다가 임플란트 할 수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잇몸도 약하고 너무 오래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임플란트 할 수 있다는 그것에도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때. 하고 나니까 또 너무 편리하고. 다시 빼갖고 이래 칫솔질 안 해도 되고. 좋은 점이 장점이 더 많아요. 일찍 할 걸 싶은 그런 후회스러움도 있었고. 이제는 건강하게 씹고 먹을 수 있다는 김휘주 씨. 그동안 틀니 때문에 겪은 불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틀니에 씹는 힘은 자연 치아의 3분의 1일 정도로 약하고 잇몸에 상처나 자극을 주기도 하는데요. 예, 환자분들이 틀니를 쓰시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휘주님처럼 자신감 회복하시고 또 사회활동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치아의 뿌리부터 머리까지 자연 치아처럼 만들어주는 치료법입니다. 씹는 힘과 미적 기능까지 최대한 자신의 치아와 같은 효과를 줍니다. 고정식 보철 방법이나 아니면 틀니를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무치약부, 다시 말하면 치아가 없는 부위에 임플란트나 치아와 같은 힘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잇몸은 녹게 되고 추후에는 공간이 생기고 기존의 보철물하고 괴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한데 임플란트는 합병증만 없다면 관리만 잘 하고 제대로 시술된 뒤에 관리만 제대로 됐다면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요즘 제대로 웃을 수도 마음껏 먹을 수도 없다면 어떨까요? 이종찬 씨는 30년을 고통받아왔습니다. 여행을 가긴 하되 자기 나이라면 틀니를 입에 넣고 자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뽑아다가 또 어디 나갔다가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깜빡하니까 바쁠 때는 또 그걸 또 미처 양치를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치료 전 이종찬 씨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치아들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 틀니로 생활해왔던 이종찬 씨. 위아래 어금니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잔존된 뼈가 대략 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임플란트를 어금니 쪽에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10mm 정도까지의 임플란트는 식립이 되어야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오래 쓰기 위해서는 잇몸뼈가 충분해야 합니다.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뼈 이식을 해주는데요. 집을 짓기 전 땅을 잘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위아래 잇몸뼈가 거의 없는 이종찬 씨.
인공뼈를 이용해 자연치와 가장 가까운 잇몸뼈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데요. 일반적으로 뼈 이식 후 임플란트를 심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뼈 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최대한 출혈이 생기지 않게 수술을 진행하는 김성원 원장. 뼈 이식의 경우 고난이도 수술로 의사의 숙련도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수술 30분 만에 치아 기둥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도 이빨 때문에 신경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신경치료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일 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박기홍 씨. 바쁘다는 핑계로 치아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부분과 왼쪽 위치아,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박기홍 씨.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가 단단히 아물기를 기다리며 임시 보철물을 착용하고 있는 박기홍 씨. 새로운 치아를 얻기까지 임시 보철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어쨌든 간에 임시 치아지만은 직접 씹을 수 있다는 게 식사하는 데는 뭐 어쨌든 간에 내 자신 조금 조심한다 하면은 뭐 큰 지장은 없었는데. 임시 보철물도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점검하고 교체해 줍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치아에 본을 뜹니다. 스캔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치과용 CAD로 확인하는데요. 환자의 교합과 치열 상태 등을 고려해 보철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CAD와 연결된 3D 프린터를 통해 바로 보철물을 제작해내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리던 보철물을 하루 만에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임시 보철물은 최종 보철물의 형태를 미리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죠. 임시치아 단계가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는 이미 예전에 습관대로 된 상태에서는 중간에 수정하거나 변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만 임시치아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이 차츰차츰 적응이 되면서 최종 보철물 단계로 가는 것이죠. 며칠 후 박기용 씨가 새로 제작한 임시 보철물을 끼워 넣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탄탄히 기초를 올리고 새로운 치아가 완성되기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습니다. 임시 보철물을 끼우는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잘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지금 이거 하고 나니까 훨씬 부드러워졌고, 보람을 느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기대가 큽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전조 증상을 방관하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황채화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잇몸이 붓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치과 가는 늦춰 또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 생기고 그랬어요. 2년 전 갑자기 치아 상태가 나빠졌고 위아래 11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황채화 씨. 위쪽 임플란트에 최종 보철물을 씌우는 일만 남았는데요. 최종 보철물 제작 과정 역시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캐드캠을 이용해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후 6시간 동안 구워줍니다. 실제 치아와 최대한 비슷하게 다듬는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을 입히는데요. 치아의 위치,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자연스러운 색을 더합니다. 정교함과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8개월간의 치료, 드디어 오늘 마침표를 찍게 된 황채화 씨. 그동안 잘 사용했던 임시치아를 벗고 최종 보철물을 끼워줍니다. 치밀한 설계 과정, 그리고 옷을 가봉하듯 임시 보철물을 거쳐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야 한치의 오차도 부작용도 없는 건강한 치아가 완성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잔존 치아들이 부담해야 될 역할들을 큰 어금니들은 대부분 다 임플란트가 부담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잔존되어 있는 작은 어금니들은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남아있는 작은 어금니들, 앞니들 또한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환자분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튼튼하고 가지런한 새 치아를 얻은 황채화 씨. 이제는 당당히 웃고 고통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기만 합니다. 열심히 잘 먹고 관리 잘하면서 좀 오랫동안 그렇게 막 이빨 때문에 고생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아 수명을 갉아먹는 원인, 치주 질환 때문인데요. 흔히 잇몸병이라고 부르는 치주 질환. 방치하면 치아 상실에 이르는 소리 없는 질환입니다. 틀릴 해가 있는 상태에서도 또 정상적인 이빨들이 또 풍출이 내가 하나씩 또 빠지기 시작하고 또 이빨을 틀니를 거는 이빨을 있는데 그 거는 이빨마저 흔들거리더라고요. 틀니를 못 견디고. 그로 인해 위쪽 치아 전체와 아래쪽 어금니 4개가 상실되던 박성규 씨. 오랜 시간 틀니로 생활해오다 지난 2월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위쪽 임플란트에 최종 보철물을 씌우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모든 병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듯 치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자연 치아를 잃는 것은 물론 임플란트 치료 기간도 그리고 방법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풍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 치아가 부었다 가라앉는 느낌, 잇몸이, 그 다음에 양치를 할 때 피가 좀 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전조 증상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절대 낫거나 치료된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셔갖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추후에 일이 커지거나 아니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임플란트, 아니면 치료 범위가 넓어지는 임플란트 등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는 기회비용을 많이 쓰는 일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생긴 박성규 씨, 살만 나는 제2의 인생이 기대됩니다. 왜 빨리 못했던가 하는 작은 좀 후회감도 오고, 걱정한 만큼의 불편함이라든가 고통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오복 중에 하나라는 치아.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기도 한데요. 며칠 전부터 치아에 이상 신호를 느꼈던 김용희 씨. 흔들리던 썩은 치아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빨 이제 저걸 심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씹었거든요. 씹다가 나니까 이빨 여기가 약간 썩었어. 그래가지고 실은 이제 양지를 쳤더만은 썩어나면 거기 막 뚝 떨어져 붙는 기라. 검사 결과 다행히 잇몸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 김용희 씨처럼 잇몸뼈가 살아있으면 어렵지 않게 임플란트를 승립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뼈 이식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치아가 많이 썩어서 그 다음에 약해져서 부러진 경우에는 충분히 임플란트 고정을 잡고 그 다음에 임시 보철물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유가 치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3번의 마취 단계를 거칩니다. 피부 표면에 마취제를 바른 뒤 디지털 마취기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면서 마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며 직접 주사하는데요. 야, 따끔따끔해도 막 참을 정도가 돼.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사실은 치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게끔 하는데 사실 그거는 한 번만 다시 새로운 안 아픈 경험을 하시게 되면 추후에 다시 치과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치료도 무난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료를 하는 동안 환자에게 공을 쥐어주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김용희 씨는 썩은 치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러졌던 병든 치아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공치아의 뿌리가 되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요.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심기 위해 집중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바로 임시 보철물을 끼워주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은 김용희 씨.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임시 치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편해요. 씹는 것도 좀 편하고 자기가 이쪽 왼쪽에도 좀 이렇게 맞아가지고 좀 멀리네. 집에 가도 이쪽은 조금 여먹을 못 씹어도 이제 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임플란트 치료가 대중화되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연령대도 갈수록 젊어지고 있는데요. 28살인 이대섭 씨에게도 고통은 찾아왔습니다. 신경치료 했었는데 신경치료하고 나서부터 또 계속 조금씩 통증, 원래 신경치료는 안 아파야 되는데 통증도 좀 있고 계속 색깔도 까만색으로 변색되니까. 이대섭 씨의 경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 3차원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그대로 구현. 식립될 임플란트 위치와 각도 등을 확인하고 수술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철저하게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이 위험성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3차원 CT를 통해서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물은 피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뼈의 질을 파악한 뒤에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위에 고정이 충분히 얻어지면 보철물까지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임플란트에서는 제일 앞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듯이 컴퓨터 유도 장치를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정밀 유도 장치를 끼우고 미리 설정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앞서 제작해놓은 보철물을 결합해줍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종 치아를 끼우기까지 1시간이면 마칠 수 있는데요. 비절개 수술로 출혈은 물론 통증과 붓기가 적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이미 모의수술상에 이미 보철을 조정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보철 조정도 필요 없습니다. 네, 저렇게만 하시면 뭐 식사하시는 거나 면 종류를 드시는 것도 크게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딘가 향하는 대섭 씨. 평소 면 요리를 좋아했다는 그동안 앞니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요. 지긋지긋한 치아 통증이 사라지고 맛보는 냉면. 속까지 시원하겠죠? 약간 이물감은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통증도 없고 그냥 씹는 것도 불편한 점 없고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몸소 느끼고 있다는 또 한 명의 주인공. 살맛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송수덕 씨. 불과 한 달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시간입니다. 못 먹는 게 많았죠. 야물고 이런 거 못 먹는 게 많았죠. 지금은 옛날 얘기보다도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죠. 이제 그게 다르죠. 한 달 전 어금니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송수덕 씨.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도 중요한데요. 과연 송수덕 씨의 현재 치아 상태는 어떨지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구강 내 세균과 구취, 그리고 칫솔질 상태까지 정밀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그 검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실 거고,
검사 결과를 통해 구강 내 세균의 종류와 독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취와 염증을 일으키는 입속 세균. 잇몸 질환균이 많은 송수덕 씨. 원인은 잘못된 칫솔질입니다. 그 잇몸 질환균이 차후에 뼈를 녹이는 균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나 어머니 나머지 남아있는 자연치에 악영향을 준다 하면 지금보다 더 이제 뼈가 많이 녹을 거고 치아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기거나 이제 임플란트 뽑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양치 방법을 환자에게 알려주는데요. 양치질은 단순히 치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입속 세균을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혓바닥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이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게 이래도 괜찮나 할 정도로 칫솔질을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거.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지금부터 굉장히 개운하거든요. 오늘 하도 받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오래 쓰겠죠. 올해 50살인 이형화 씨. 15년이라는 긴 세월,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고통에서 벗어나 최근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앞니를 씹었을 때는 혓바닥으로 잡다 보니까 혓바닥을 많이 깨물었죠. 이 씹어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고통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에 웃음이 절로 난다는 이영화 씨. 그야말로 씹고 뜯고 맛보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오징어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플란트 하고부터는 오늘 처음으로 먹어보는 건데 오징어가 맛있네요. 튼튼한 치아가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에 잘 먹는 만큼 치아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후 양치도 꼼꼼하게 하는데요. 지난 5월 임플란트 치료를 마친 이영화 씨. 현재 이영화 씨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요? 임플란트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잇몸뼈와 임플란트 상태는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구강 내 세균도 비교적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아는 굉장히 잘 닦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잇몸하고 치아 경계가 잘 안 닦여요. 이게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좋지 않아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제 어차피 임플란트는 해놓은 거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그 더 이상은 크게 건지지 않게끔만 제가 관리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양치 방법을 배워보는데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쓰기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올바른 관리, 이 세 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보다는 약간 둔하다 생각하시고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겠다. 예전에 내가 어땠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치아를 잃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치아가 임플란트로서 제대로 완성된 뒤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에게 정기 점검을 받는 그 습관을 들이시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꼭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을 잘 씹고 맛보며 즐긴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제2의 치아가 되는 임플란트. 기초부터 관리까지 탄탄히 이루어진다면 100세까지 튼튼하게 살맛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